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낭독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본성을 깊이 이해하고 더 나아가 자신을 성장시키는 지혜로운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모든 인연이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을 알아보고 나아가 자신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막연한 불안감과 고민 속에서 사람의 진짜 얼굴을 꿰뚫어보는 5가지 지혜와 현인들의 통찰을 통해 삶의 현명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당신이 몰랐던 사람의 진짜 얼굴을 꿰뚫어보는 눈을 갖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사랑합니다. 오래된 지혜는 사람을 살필 때 5가지를 보라고 일러줍니다. 사람의 본성은 겉모습이 아닌 무의식적인 행동과 반응에서 드러납니다. 웃음, 분노, 감춤, 드러냄, 인내라는 5가지 거울을 통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웃음은 마음의 창이자 인격의 척도입니다. 사람은 웃음 속에서 진심을 숨기지 못합니다. 남의 불행에 웃는 사람과 기쁨에 함께 미소 짓는 사람은 다릅니다. 웃음은 마음의 창이며 타인의 실패를 조롱하는 사람은 결코 진심으로 함께 울어줄 수 없습니다. 유머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니 사소한 농담 앞에서도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큰일 앞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답니다.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그 얼굴에 나타나고 마음의 빛은 눈동자에 스며든다. 그가 웃을 때 눈빛이 반짝이는가?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동자는 텅 빈 사람인가? 진심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웃음은 마음에서 가장 먼저 흘러나오는 진실의 언어입니다. 억지로 웃는 사람은 입술 끝에만 미소가 머물죠. 하지만 진심으로 웃는 사람은 눈가에 주름이 지고 그 주름마저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 웃음에는 세월의 흔적도 삶의 품격도 담겨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미소는 상대방을 안심시킨다. 그것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가 웃을 때 주변 사람들이 편안해지는가? 그가 웃는 순간 아이처럼 순수한 기운이 느껴지는가? 그 웃음은 위로가 되고 빛이 되고 침묵보다 더 깊은 말을 건넵니다. 그가 웃는 걸 보십시오. 그의 인품이 그 순간에 드러납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인은 남편의 변함없는 미소 덕분에 삶의 고비마다 버틸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웃어주면 세상이 다시 괜찮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말하죠. 그 웃음 하나에 나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웃음은 생명을 살리는 힘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의 미소 하나가 하루를 버티게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의 웃음이 삶의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미소 지을 때 그건 단순한 표정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노래하는 것이다. 그 영혼의 노래가 다른 이의 마음에 닿을 수 있다면 그 웃음은 이미 축복입니다. 우리는 자주 속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혹은 겉모습으로. 하지만 웃음은 속일 수 없습니다. 진심 없는 미소는 오래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람은 웃음이 곧 인격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그의 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거울과 같아서 그 마음을 비추고 그 웃음은 꽃과 같아서 사람을 기쁘게 한다. 웃음은 그 사람의 내면이
꽃피는 순간입니다. 그가 웃을 때 그 꽃이 아름다운가를 보십시오. 사람의 진심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웃을 때 드러납니다. 사랑을 담아 웃는 이, 공감을 담아 웃는 이, 그리고 남을 깎아내리며 비웃는 이. 웃음의 결은 다르고 그 무게도 다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웃으면서도 마음속에 칼을 품은 사람입니다. 진짜 따뜻한 사람은 그 미소 하나에도 온기가 있습니다. 거짓 없는 웃음은 사람을 살리고 진심 없는 웃음은 결국 자신을 해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미소가 세상을 바꿀 수 없다 해도 당신의 미소로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는 있다. 그 미소 하나로 세상이 달라지지 않아도 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 아닐까요? 당신이 어떤 사람을 알고 싶다면 그가 가진 지식도 재산도 지위도 보기 전에 먼저 그가 웃는 걸 보십시오. 그가 웃는 순간 그의 본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 웃음이 당신을 편안하게 하는가? 그 웃음에 상처 입은 사람은 없는가? 그 웃음이 언제나 따뜻하게 돌아오는 사람이라면 그는 반드시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그가 어떻게 웃는지를 먼저 보십시오. 그의 웃음 속에는 사랑도 성품도 진실도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당신을 울컥하게 만든다면 그는 진짜 사람입니다. 분노는 감정의 칼이자 사람됨의 결정입니다. 사람은 평소엔 누구나 괜찮아 보입니다. 친절하고 말도 곱고 표정도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가 화를 낼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논어에서 공자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냄을 억제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군자다. 그가 언제 무엇에 분노하는가? 그리고 그 분노를 어떻게 드러내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곳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어떤 이는 작은 일에도 분노합니다. 차 막히는 도로, 줄 서는 곳, 사소한 말 한마디에 얼굴을 붉히고 언성을 높이며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 사람의 인내심은 그 순간에 무너지고 마음의 크기 또한 드러납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작은 일에 성을 내는 사람은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화를 잘 낸다는 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도 배려하지 못합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화를 멈추는 것이 진짜 용기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참는 데서 나옵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상대를 찍어 누르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 화를 머금고도 품위 있게 대처하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입니다. 한 노신사는 습관처럼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를 내기 전에 꼭 3번은 숨을 쉰다. 그는 말끝마다 부드러웠고 그의 손자들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할아버지는 화를 낼 줄도 몰랐어요. 화 대신 눈빛으로 말하셨거든요. 그 눈빛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이 있었고 따뜻했습니다. 진짜 인격은 바로 그 눈빛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참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위대한 선택이다. 화를 낸다는 건 잠깐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결국 상처를 남깁니다. 상대의 마음에도 그리고 내 마음에도. 반대로 화를 참는 사람은 상처가 아닌 이해를 남기고
분열이 아닌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을 알고 싶다면 그가 기분 좋을 때 말고 그가 기분 나쁠 때를 보십시오. 그는 어떤 말투로 화를 내는가? 화를 낼 때 약자를 향해 분노하는가? 아니면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는가? 화를 낼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 감정을 누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품위 있게 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한 스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신도가 거칠게 항의하며 스님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소리쳤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당신의 분노는 제 마음에 놓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들고 다니지 않을 겁니다. 분노는 전달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받지 않으면 그저 공중에서 흩어지는 먼지일 뿐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는 짧은 미친 상태다. 그 짧은 시간에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망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전부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화를 내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합니다. 화를 부드럽게 전하는 사람, 화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 화를 말 대신 침묵으로 다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상처받고 때로는 억울해서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조차 누군가를 향한 존중과 예의를 잃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신뢰받습니다. 사람을 보려면 그가 분노에 휩싸인 순간을 보십시오. 그때 드러나는 말, 그때 뿜어내는 태도, 그때 나오는 눈빛과 손짓, 그게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아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는 분명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볼 때는 그가 웃을 때보다 그가 화낼 때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 화 속에 그 사람의 그릇이 담겨 있으니까요. 감춤은 소중히 여기는 것의 증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가 보여주지 않으려 하는 것, 즉 감추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본질을 꿰뚫어 보라. 사람은 자신이 부끄러워하는 것을 감추고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인간의 진짜 모습은 그가 숨기고 있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가 감추는 것은 무엇인가? 상처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과거의 실수, 외로움 또는 인정받지 못한 욕망일 수도 있죠. 맹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참된 성품은 그가 감추려는 데서 드러난다. 그 사람이 말하지 않는 이야기, 침묵으로 넘기는 주제, 어색하게 웃으며 피하는 질문, 그 속에 그 사람의 진심이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자신만의 어두운 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에는 아무도 들이지 않고 그 안에 오래된 기억과 무거운 감정을 감춰둡니다. 그리고 그 방을 열어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인생에서 단 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직면하지 않은 그림자에 지배당한다. 감추려 할수록 그 그림자는 더 짙어지고 그로 인해 진짜 자신을 잃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싶다면 그가 자랑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입을 다무는 순간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가 침묵할 때 그 침묵의 이유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평생을 묵묵히 살아온 그는 말수가 적고 늘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톱 밑엔 늘 기름때가 껴 있었고 그의 눈빛엔 이유 모를 그늘이 드리워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삶. 그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은 고통을 조용히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의 말보다는 그가 하지 않는 말에서 그의 진짜 인생이 보였습니다. 해밍웨이는 말했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가장 조용한 마음 속에 숨는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싶다면 그의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그가 침묵으로 건네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아픔을 감춥니다. 자존심 때문에 혹은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이죠. 그가 감추는 외로움, 그가 감추는 눈물, 그가 감추는 실패의 기억들. 그 안에 그 사람의 진짜가 있습니다. 불경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숨겨진 고통을 알아보는 자가 진짜 자비로운이다. 누군가의 감정을 헤아리는 것은 그 사람이 드러낸 이야기보다 감춰진 마음을 읽어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가 보여주는 모습만을 믿어선 안 됩니다. 그가 감추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늘 밝고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지친 마음이 있고 그 강한 말투 뒤엔 흔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루시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하지 않은 슬픔으로 무너진다. 그가 말하지 않은 것, 그가 고개 숙인 그 순간, 그가 눈을 피한 그 주제,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약함을 감춥니다. 세상이 약한 자를 너무 쉽게 무너뜨리는 걸 알기에 그는 웃으며 괜찮은 척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감춰야만 했던 것을 용기 내어 보여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 하나로 우리는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집니다. 사람을 보려면 그의 화려한 성과보다 그가 숨기고 있는 상처를 보십시오. 그 상처를 덮은 침묵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진심으로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자신을 들여다보는 용기를 가진 자만이 남의 아픔도 들여다볼 수 있다. 그가 감추는 것을 이해하려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보는 동행이 됩니다. 드러냄은 지혜와 겸손의 표현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드러내는가를 통해 자신의 세계를 말합니다. 누군가는 힘을 드러냅니다. 누군가는 아픔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사랑, 혹은 고집, 혹은 외로움을 드러냅니다. 공자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그 마음의 근본을 보라. 사람의 진짜 마음은 그가 무엇을 숨기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가 자주 꺼내놓는 이야기, 즉 그가 드러내는 가치관입니다. 그 사람이 자주 말하는 것, 자주 자랑하는 것, 자주 강조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기준이자 관심입니다. 어느 중년 남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늘 자식의 성적과 학교 이야기만 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공부 잘해요. 서울대에 보낼 겁니다. 모임에 나가면 늘 그런 말로 대화를 시작했죠. 그의 말은 겉보기에 자랑이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 불안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아이를 통해 대신 이루고 싶었던 겁니다. 그가 드러내는 건 자부심이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사람은 종종 가장 부족한 것을 가장 자랑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원하는 것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게 된다. 그가 자주 말하는 이야기, 반복적으로 꺼내는 주제, 그 안에는 그의 결핍이 담겨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늘 정의를 말합니다. 잘못된 걸 보면 참지 못하고 불의를 보면 분노하죠. 하지만 그 분노 속에 정말 정의로움이 있는지,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숨어 있는지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람이 드러내는 것에는 의도와 무의도가 공존합니다. 그가 보여주고 싶어서 드러낸 것과 자기도 모르게 드러난 것, 그 사이를 잘 살펴야 비로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보이며 그것이 곧 그의 세계가 된다. 그의 말이 거칠다면 그 마음 안에는 상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행동이 화려하다면 그 안에는 외로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알고 싶다면 그가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보다 그가 무슨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지를 보세요. 그가 자주 꺼내는 말은 그의 관심사이자 그가 중심에 두고 있는 삶의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늘 돈을 말합니다. 돈 이야기, 투자 이야기, 남의 성공 이야기. 그는 돈을 좋아해서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 불안한 걸까요? 그가 드러내는 말에는 늘 결핍의 그림자가 따라붙습니다.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이 드러내는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의 그림자요. 자주 내비치는 말은 곧 그 사람의 뿌리이다. 그가 말하는 한마디, 그가 자랑하는 하나의 행동, 그것이 그 사람의 뿌리를 보여줍니다. 사람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려 합니다. 하지만 그 반복되는 말, 행동, 표정 속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상처를 안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 말의 반복성과 그 안에 깃든 감정을 읽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에 자주 집착하는지를 보면 그가 어떤 고통을 안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가 무엇을 자주 말하는가, 그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 안에 그 사람의 삶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볼 때 그가 화려하게 드러내는 것을 단순히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가 드러내는 그 무언가에 어쩌면 상처와 결핍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가 드러내는 모든 것은 그가 누구인지 말해주고 또 무엇이 그를 지탱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보여주고 싶은 것에만 주목하지 말고 자주 드러나는 그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세요. 그 안에 그의 진심과 삶의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인내는 삶의 깊이와 품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무언가를 견디며 살아갑니다. 그가 지금 웃고 있다면 그 웃음 뒤에는 참아낸 세월이 있고, 그가 지금 조용하다면 그 침묵 속에는 견뎌온 고통이 있습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큰 그릇은 하늘이 맡기기 전에 반드시 그 마음을 괴롭히고 그 뼈와 살을 아프게 하며 굶주림과 고난을 견디게 한다. 누군가를 알고 싶다면 그가 지금 가진 것보다 그가 무엇을 잃고도 견뎌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견딤은 인생의 진실입니다. 사랑을 견디고 상실을 견디고 가난을 견디고 때로는 가족의 무관심조차 견뎌야 하는 삶. 그 모든 시간을 지나온 사람이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됩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두 아들을 키운 그녀는 웃음이 많았습니다. 늘 밝고 환한 모습의 사람들은 참 복된 인생이네요 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눈물 삼키며 일하던 새벽들, 배골턴 자식들 앞에서 웃는 얼굴을 지켜야 했던 날들. 그녀는 견뎌낸 것이 많았기에 미소가 깊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히 견딘다는 것은 무너지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사람은 무엇을 견뎌내는가에 따라 그 깊이가 달라집니다. 기쁜 일은 기억 속에 잠들지만 견딘 일은 마음에 뿌리처럼 남습니다. 어떤 이는 질병을 견딥니다. 고통스러운 치료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며 주변을 먼저 걱정합니다. 어떤 이는 외로움을 견딥니다. 사람이 떠나도 전화기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도 그저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십시오. 그의 말보다 그의 침묵을, 그의 눈물보다 그의 미소를, 그가 무엇을 견디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의 인생을 껴안는 것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품격은 그가 고통을 대하는 방식에 달려 있다. 불평 없이 견디는 사람, 눈물 없이 참는 사람, 힘든 와중에도 타인을 챙기는 사람. 그들은 겉으론 평범해 보이지만 그 마음은 누구보다 단단합니다. 그 단단함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수십 번 부서지고 수없이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만이 그 단단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결과만 보려 합니다. 그가 성공했는지, 돈이 있는지, 지위가 높은지를 따집니다. 하지만 사람을 진짜로 보고 싶다면 그가 과거에 무엇을 견뎠는지, 지금 무엇을 참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한국의 시인 안도연은 시 속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내가 말없이 견디는 것들 위로 가만히 꽃이 핀다. 사람이 견딘 자리에 어느 날 조용히 꽃이 핍니다. 그 꽃은 환호를 위한 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위한 작은 위로입니다. 사람을 보고 싶다면 그의 견딤의 역사에 귀 기울이세요. 그가 무릎 꿇은 적이 있다면 그건 포기가 아니라 더 단단해지기 위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는 세상 앞에 무릎 꿇었지만 자식 앞에선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어떤 이는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간병인에게 고맙다는 말을 먼저 건넵니다. 어떤 이는 말없이 평생을 묵묵히 일하며 가족의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견딘 것들은 화려하지도 자랑할 거리도 아니었지만 그들은 그 모든 걸 사랑처럼 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니체의 말을 전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그가 무엇을 견디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가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그는 이미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꾸며진 표정만으로는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무의식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사소한 행동과 습관 속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답니다. 손의 움직임, 찰나의 표정 변화, 그리고 걸음걸이처럼 우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신호들을 통해 우리는 상대를 더 깊이 이해하고 때로는 자신조차 몰랐던 본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손끝에서 있는 마음은 무의식의 신호입니다. 손의 움직임과 습관은 그 사람의 무의식을 그대로 드러내며 그의 태도와 신뢰도를 예고하는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심리학자 에릭 피셔 박사는 거짓과 불안은 입이 아니라 손끝에서 먼저 드러난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본성은 단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작은 습관에서 드러나니 사람은 순간의 거짓말은 할 수 있어도 습관은 속이지 못합니다. 그 습관이 바로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손톱은 세심함과 자기 관리의 척도입니다. 손톱이 깨끗하고 단정한 사람은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과 자기 관리가 몸에 밴 사람입니다. 반대로 손톱이 지저분하거나 들쭉날쭉하다면 평소에도 허술하거나 남의 시선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자리에 나가서도 손톱을 방치하는 사람은 난 너 정도야 대충 대해도 된다는 무의식이 드러난 모습일 수 있답니다. 대화 중 손을 만지작거리는 것은 불안과 숨기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대화 중 손을 만지작거리고 손가락을 꼬고 손톱을 뜯고 손을 계속 주무르며 시선을 피하는 사람은 100% 속에 무언가 숨기는 사람입니다. 불안과 조급함이 손끝으로 다 새어나오는 것이죠. 겉으로는 웃으며 이야기해도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이런 사람 곁에 오래 두면 결국 당신도 속게 됩니다. 팔짱을 끼는 것은 마음의 벽이자 거리두기입니다. 팔짱을 끼는 것은 단순히 편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너한테 마음을 안 열 거야. 너랑 거리를 두고 싶어라는 무언의 신호입니다. 특히 중요한 대화 중에 팔짱을 낀다면 속으로는 이미 당신을 거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깊은 관계로 가지 마세요. 가봤자 당신만 상처받습니다. 지나치게 큰 손짓은 허세와 불안의 표현입니다. 말하면서 손을 크게 휘두르고 과장된 제스처를 남발하는 사람이 있죠. 이건 자신감이 아니라 나 좀 인정해줘. 나 이렇게 대단해 하는 속마음의 외침입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온 교수도 과도한 몸짓은 허세와 불안의 또 다른 얼굴이다라고 말했답니다. 손짓이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사람은 속이 따뜻하고 여유로운 사람이니 괜히 요란하게 흔드는 손에는 허세와 불안이 숨어 있다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손 내미는 자세는 권위의식과 배려심을 보여줍니다. 악수할 때 손등이 위로 가는 사람은 내가 위다라는 무의식의 표시입니다. 반대로 손바닥을 위로 해서 당신의 손을 감싸주는 사람은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수평으로 부드럽게 손을 내미는 사람은 같은 눈높이에서 대화하려는 사람이니 악수 한 번에 그 사람의 속내가 다 보인답니다. 다음에 누군가 손을 내밀 때 그 손의 각도를 꼭 보세요. 표정에서 읽는 진심은 미세한 변화 속 본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굴은 결코 속일 수 없는 진실의 거울입니다. 특히 찰나의 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미세한 표정 속에는 그 사람의 숨겨진 속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심리학자 폴 에크만 박사는 사람의 진심은 1초도 안 되는 미세 표정에서 드러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얼굴, 근육의 움직임, 눈빛의 흔들림 속에서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을 파악할 수 있답니다. 웃을 때 눈이 웃지 않는 사람은 가식과 경계심을 가집니다. 입꼬리는 웃는데 눈과 근육은 차갑게 식어 있는 사람은 전형적인 가식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을 경계하거나 자신과는 선 긋자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남의 실수에 미세하게 웃는 사람은 우월감과 경쟁심을 드러냅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눈가가 살짝 올라가는 표정은 나는 저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는 속마음이 흘러나오는 순간입니다.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는 경쟁심과 비교, 의식이 강한 사람입니다. 칭찬을 들으면 시선을 피하는 사람은 인정 욕구와 질투를 가집니다. 겉으로는
아유, 별거 아닌데요라고 하지만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시선을 피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왜 나를 더 인정해 주지 않지? 하는 불만과 질투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못을 지적할 때 눈을 내리거나 딴 데 보는 사람은 책임 회피와 변명을 합니다. 잘못을 지적할 때 눈을 내리거나 딴 데 보는 것은 단순히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속으로 변명거리를 만들고 있거나 남 탓으로 돌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버드대 연구에서도 지적받을 때 시선을 피하는 사람일수록 책임 회피 성향이 강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웃음이 지나치게 큰 사람은 허세와 불안을 가집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과장된 웃음을 터뜨리고 별일 아니어도 크게 웃는 사람은 자신감이 아니라 허세와 불안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자신이 주목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내면의 갈증이 표정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죠. 걸음걸이에서 있는 삶의 태도는 내면의 반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걷는 걸음걸이 속에는 그 사람의 내면, 상태, 자존감,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고스란히 묻어난답니다. 발걸음의 방향은 마치 그 사람의 인생 방향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힘찬 발걸음은 자신감을, 느린 발걸음은 사색을, 불안한 발걸음은 내면의 흔들림을 드러내죠. 발을 질질 끄는 사람은 게으름과 책임 회피를 나타냅니다. 발을 질질 끄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귀찮다, 대충 하자는 무의식이 발끝으로 새어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작은 일도 미루고 중요한 순간에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니 함께 있으면 답답하고 결국 중요한 순간에 발 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츠리며 걷는 사람은 낮은 자존감과 눈치를 가집니다. 고개를 숙이고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으며 어깨를 안으로 모은 채 걷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고 항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눈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처음엔 순해 보여도 나중에는 결정 하나 못 내리고 끊임없이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모습에 당신까지 지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빠른 걸음은 조급함과 불안을 나타냅니다. 단순히 성격이 급한 것을 넘어 조급함과 불안, 그리고 결과만 빨리 보고 싶다는 강박이 걸음에 묻어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늘 숨이 차고 대화조차 단순해지기 쉬우니 깊은 고민보다 즉흥적인 판단이 앞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폭이 지나치게 큰 사람은 과시욕과 허세를 가집니다. 보폭이 크면 자신감 있어 보일 수 있지만 지나치게 넓게 내딛고 팔까지 과장되게 휘두른다면 그건 나 좀 봐라라는 과시욕의 신호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과하게 드러내려는 사람은 결국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방향 없이 왔다 갔다 걷는 사람은 결정장애와 우유부단함을 가집니다. 길을 똑바로 걷지 못하고 좌우로 흔들리거나 갑자기 속도를 바꾸는 사람은 결정장애와 우유부단함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중요한 순간에는 말을 바꾸고 상황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며 자꾸 헷갈리게 만드니 주의하세요. 말버릇에서 있는 인격은 언어의 한계이자 세계의 한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버릇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세계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언어의 한계가 곧 그 사람의 세계의 한계라고 하죠. 말버릇은 무의식적으로 툭 튀어나오며 그 사람의 신뢰도와 인간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단서가 됩니다.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은 인정 욕구와 열등감을 가집니다. 나도 그거 해봤어. 나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어. 등 대화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이 얼마나 잘났는지로 향하는 사람은 자신감 넘쳐 보이지만
속으론 인정 욕구와 열등감이 가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을 경쟁 상대로 보고 깎아내리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의 말을 끊는 사람은 권위의식과 무시 성향을 가집니다. 대화는 캐치볼이어야 하는데 혼자 공을 움켜쥐고 놓지 않는 사람, 당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자꾸 끼어드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위라는 권위의식이 강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당신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본인 생각만 강요한답니다. 지나치게 겸손한 척하는 사람은 질투와 비교심을 가집니다. 아유, 제가 뭐요? 아니에요. 전 별로 한 게 없어요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더 칭찬해줘. 왜 더 안 해줘? 하며 목말라 하는 사람입니다. 스탠퍼드대 연구팀은 이런 겸손 포장형 자랑 성향을 가진 사람은 관계 속에서 은근히 질투와 비교를 키워 결국 뒤에서 험담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발표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무례한 농담을 자주 하는 사람은 상대를 조종하고 깎아내리려는 본심을 가집니다. 에이, 농담인데 왜 그래? 기분 나빴어? 그냥 웃자고 한 얘기야 라고 하지만 농담은 본심의 가장 솔직한 언어입니다. 상대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려는 심리가 농담 속에 숨어 있으니 나중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당신에게도 상처 주는 말을 툭툭 던질 겁니다. 말을 돌려서 비꼬는 사람은 경쟁심과 우월감을 가집니다. 아, 넌 참 특이하다. 역시 너는 나랑 다르지. 이런 말 뒤에는 난 너보다 우위에 있어라는 마음속 비교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비꼬는 사람은 절대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 않으니 언젠가는 반드시 당신을 깎아내릴 말을 찾아낼 사람입니다. 작은 행동에서 있는 진짜 얼굴은 신뢰의 기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큰일 앞에서는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행동 하나, 무심결에 나온 몸짓과 태도에는 그 사람이 숨기고 싶었던 본성이 여과 없이 드러나죠. 작은 행동은 말보다 훨씬 큰 신뢰도 영향력을 가집니다. 진정한 인격은 거창한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배려와 습관에서 빛을 발한답니다. 엘리베이터 문 닫힘 버튼을 누르는 사람은 자기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눈앞에 누군가 뛰어오는데 굳이 문 닫힘 버튼을 누르는 사람은 자신의 편의가 먼저라는 무의식의 표시입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이런 사람은 결국 중요한 순간에도 자기 이익부터 챙깁니다. 식당 종업원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은 약자에게 갑질하는 성향을 가집니다. 이것은 사람을 거르는데 가장 빠른 필터입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무례한 사람은 언젠가 당신에게도 그 본심을 드러냅니다. 미국 코넬대 연구에서도 종업원에게 무례한 사람은 대인 관계에서 자기중심적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회피 성향이 강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만지는 사람은 경계 존중이 부족합니다. 이건 뭐야? 라며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는 사람은 경계심이 없고 무례한 성향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으니 처음에는 사소한 행동이지만 이런 사람은 관계가 깊어질수록 당신의 경계선도 무너뜨리려 듭니다. 남이 말할 때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은 상대방 존중이 부족합니다. 대화 중 핸드폰을 보는 습관은 무의식 중에 나는 너보다 이게 더 중요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행동입니다. 소통의 기본이 안 된 사람과 깊은 관계를 이어간다면 언젠가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작은 부탁을 귀찮아하는 사람은 배려심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물 한 잔만 부탁해도 될까?
그거 잠깐만 건네줄래? 이런 작은 부탁조차 귀찮아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마음을 나누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작은 도움을 자연스럽게 베푸는 사람이 결국 큰 신뢰도 주는 법이랍니다. 본성을 바꾸는 지혜로운 방법은 인지와 반복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고난 본성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습관은 자제력이 아니라 인지, 작은 실행, 그리고 반복 기록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답니다. 마치 미국 UCLA 행동변화연구소에서 진행된 실험처럼요. 고치자, 참자, 자제하자라는 의식적 노력만 반복한 그룹은 겨우 14%만 습관이 개선되었지만 스스로 알아차리고 다른 행동을 한번 해본 후 매일 기록한 그룹은 무려 76%가 무의식적인 행동을 바꾸는 데 성공했답니다. 이 연구를 주도한 교수는 습관은 자제력이 아니라 인지와 반복 기록이 바꾸는 것이다 라고 정리했죠. 멈추는 연습은 자동 행동 회로를 깨는 것입니다. 대화 중 손톱을 뜯으려는 순간, 걸음이 빨라질 때, 내가 또 남의 말을 끊으려는 찰나, 수만 번 고민하며 속으로 말하세요. 지금 그 행동, 내가 알아챘다. 뇌는 인식하는 순간 자동 행동 회로가 깨지기 시작한다고 하니 단 3초의 멈춤이 새로운 습관의 시작입니다. 반대 행동을 미리 정하는 것은 뇌의 자동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팔짱을 자주 낀다면 이때는 손을 무릎 위에 포개 놓는다고 미리 정해두고 반복하세요. 걸음이 빠르면 일부러 천천히 걸어보세요. 하루 3번만 의식적으로 바꾸면 뇌는 21일 후부터 자동으로 따라간답니다. 이는 뇌과학 연구로 증명된 결과입니다. 매일 기록하는 것은 뇌의 명령어를 새기는 행위입니다. 오늘 하루 몇 번 멈췄는지, 몇 번 반대 행동을 했는지 적어보세요. 기록은 그냥 적는 것이 아니라 뇌에 이걸 계속하라는 명령어를 새기는 행위입니다. 하버드대 행동심리학 연구팀의 조사 결과 기록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습관 교정 성공률이 무려 8배 차이 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며 진정한 행복은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깨달음에서 비롯됩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누군가를 오래 바라보면 그 시선의 끝에는 결국 나 자신이 서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사람을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지고 계신가요? 늘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안다는 건 그의 이름을 외우는 것도 그의 이력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안다는 건 그의 웃음을 보고 그의 분노를 지켜보고 그가 무엇을 감추는지 무엇을 드러내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무엇을 견디고 있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겉모습에 속습니다. 좋은 말에 감동하고 겉으로 드러난 성공에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엔 말 없는 눈물과 긴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웃을 때 드러나는 마음의 진실, 화를 낼 때 튀어나오는 인격의 민낯, 숨기려는 고요한 상처,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결핍과 가치, 그리고 아무도 몰래 버텨낸 날들의 무게,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을 만든 조각들이며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깊이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웃음 뒤에 숨겨진 눈물을 이해할 수 있고 누군가의 분노 뒤에 놓인 외로움을 들여다볼 수 있으며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가 웃을 때, 그가 화낼 때, 그가 숨길 때,
그가 드러낼 때, 그리고 그가 견딜 때 그 순간들을 천천히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 혹은 늘 곁에 있었던 그 사람을 오늘은 다르게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누군가에게 견딜 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사랑합니다. 사람을 본다는 건 사랑을 시작하는 일이다. 당신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단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